안녕하세요. 실제 문서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빚더미에 앉는다는 말,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. 오늘은 실제 법원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한 사람이 감당 불가능한 빚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2,791만 3천 원. 거의 2,800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개인이 짊어지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.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액수죠. 빚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될 때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3027번 사례가 바로 그 하나의 해답을 보여줍니다.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구제 수단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빚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쌓이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. 기록을 보니까요, 이게 사치를 부려서 생긴 빚이 아니었어요. 그냥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고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가 많이 나간 거죠. 사실 이건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. 그리고 이 빚의 내용을 뜯어보면요. 한 군데서만 빌린 게 아니에요. 보시는 것처럼 삼성카드, 롯데카드 같은 카드사도 있고 심지어는 계양구청, 그러니까 세금도 있었고요. 은행비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시된 해결책이 바로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법원이 딱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.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으세요. 그러면 나머지는 면제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습니다. 바로 이런 제도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태산 같은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? 그 구체적인 계획, 일종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계획의 원리는요. 사실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. 이 비유가 정말 딱인데요. 빚을 위한 정교한 다이어트 계획이라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, 이걸 딱 계산해서 빼고 남는 돈은 전부 다 빚 갚는 데 쏟아붓는 겁니다. 아주 철저한 계산에 기반한 거죠. 네,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가용소득. 즉, 내가 먹고 자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드는 돈을 뺀 나머지 소득 전부를 가지고 3년,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계산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사례자의 소득원을 보니까요, 두 군데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하나는 종근당 건강에서 받는 사업소득으로 월 170만 원,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령연금으로 월 27만 4천 원 정도가 있었네요. 그래서 이 두 소득을 합치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총 197만 4천 원.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1970만 원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법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, 즉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.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. 그래서 법원이 이 사례자에게 인정해준 한 달 생계비가 얼마였냐면요. 바로 143만 5,208원, 약 143만 원 정도네요. 이 돈은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오롯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. 한 달 총소득 197만 4천 원에서 방금 번 생계비 143만 5,208원을 빼는 겁니다. 그러면 남는 돈이 나오겠죠? 그게 바로 매달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거예요. 그 가용소득이 53만 8,792원인데 여기서 회생위험보수라고 해서 아주 약간의 수수료가 빠집니다.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매달 빚을 갚아 나갈 돈은 약 52만 8천 원으로 결정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52만 8천 원이라는 돈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 36개월간의 여정, 그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? 이 계획은요, 보시는 것처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. 2025년 12월에 첫 변제를 시작해서 3년 뒤인 2028년 11월이 되면 모든 변제가 끝나는 거죠. 정말 결승선이 명확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왼쪽에 보이는 게 원래 갚아야 했던 총 원금 2,7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. 그리고 오른쪽이 이 3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갚게 되는 총 변제액,
약 1,900만 원입니다. 차이가 꽤 크죠? 앞서 나왔던 비유가 다시 한번 와닿는 순간입니다. 전체 채무라는 큰 산을 36개의 계단으로 나누어서 매달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힘을 다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과정이다. 정말 3년 동안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례자가 갚게 되는 돈은 원래 빚 원금의 몇 %일까요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69%. 전체 원금의 69%를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69%라는 숫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볼까요? 우선 채무자 입장에서는요. 3년간 1,900만 원을 성실히 갚으면 그동안 불어난 이자는 물론이고 남은 원금 약 850만 원까지 탕감받게 됩니다. 반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물론 원금 100%를 다 받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버리는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원금의 69%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현실적인 타협안이 되는 셈이죠. 결론적으로 이 36개월간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3027번 사례자는 법적으로 모든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성실함으로 새로운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개인의 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길이 되어줍니다. 하지만 이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과연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용서와 책임, 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?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.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